자, 이제 오늘 지난 시간에 6장까지 다 했고 오늘 이제 챕터 7 수용액에서의 반응에 관한 얘기에서 지난번에 농도에 대한 얘기 했었나요? 농도 뭐뭐 배웠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농도가 기억이 나나? 몰농도하고 또 그래서 몰농도하고 몰랄농도 비교하는 거 그리고 몰농도는 제조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랬었고요. 몰농도는 우리가 다른 말로 표준용액을 제조할 때 사용을 해요. 표준용액. 그 표준용액의 의미가 뭘까? 농도를 알고 있는 거야. 그러면 알고 있는 농도를 이용해서 즉 표준용액을 이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적정이에요. 적정. 들었죠? 적정. 적정 중에서도 또 우리가 하는 적정이 중화 적정이야. 가장 이제 일반적인 내용이 중화 적정이에요. 그러니까 중화라는 거니까 이게 무슨 중화겠어요? 산과 염기의 중화 반응이겠죠. 그래서 산염기 중화 반응 하는데 우리가 농도를 알고 있는 애가 있고 농도를 모르는 애가 있어요. 그럼 농도를 알고 있는 표준 용액을 이용해서 농도를 모르고 있는 이 용액이 얼마의 농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계산으로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 원리에 대해서도 있었고 그 원리는 곧 희석의 원리하고도 같았어요. MV는 M', V'. 이게 머릿속에 이제 막 떠올라야 돼. 그죠? 거기에서 조금 더 연장해서 오늘은 좀 다양한 용액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용액,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중간고사 전까지 했던 게 주로 물리화학적인 양자역학적인 얘기라면은 지금 또 하고 있는 내용은 분석화학 부분 같은 그래서 이제 막 분석해야 되고 뭐 이런 수용액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조금 많이 달라요. 그래서 수용액에 대한 반응하면 일단 이런 얘기가 나오죠. 먼저 전해질. 자, 전해질이 뭘까요? 잘 읽어줬어. 그죠? 네. 물의 용해되어 이온 전도성. 자, 그러면 여기서의 핵심 키워드 찾아라. 그러면 이온 전도성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용액이 있었는데 이온 물질이 있었는데 그게 용액에 해리가 되면서 그죠? 이온 물질이 되는 거야. 그 양이온 물질도 있고 음이온 물질도 있고 이런 것이 있어야 전달이 된다는 거야. 잠깐만. 되게 덥다 여기. 이온 전도성 용액을 만드는데 이제 기본적인 게 뭐냐면 NaCl이에요. NaCl 이거 고체 상태로 돼 있죠. NaCl인데 이게 이제 물하고 수용액 속에서 녹아서 해리가 되면 용액 속에서 Na 플러스 이온과 Cl 즉 이온, 양이온, 음이온으로 이렇게 해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물질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자? 전해질. 이온이 나오면 전기가 통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이 생성이 된 거죠. 그럼 전해질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반대되는 말들이니까 비전해질이 되겠죠. 여기 비전해질은 이온을 만들지 못하는 거 해서 여기 뭐 설탕 같은 애들이 있어요. 또 설탕 비슷한 애, 설탕보다 조금 분자 작은 거, 소금물. 여기 지금 이거 소금물 만든 거잖아요. 여기 위에서 그죠? 소금을 물에 해리시켜서 소금물로 만들었더니 Na 플러스 이온과 Cl 마이너스 이온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이온 물질. 또 아닌 거는 포도당 같은 거. 그러니까 분자 모양을 봤을 때 우리가 이게 비전해 물질인지 아닌지를 한눈에 알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가 해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야. 얘는 지금 어때? 그대로 있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분자가 크건 작건 간에 상관없이 요렇게 분자 상태로 있어서 뭔가 이온을 내지 못해. 그러면 비전해질 물질이라고 해요. 그런 물질들이 몇몇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온을 만들지 못하는 물질들. 자, 얘가 전해질인지 비전해질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뭐예요? 전기전도도 실험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전기전도도 실험을 했더니 요쪽에 있는 거는 불이 반짝반짝 빛나고 그 다음에 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불이 빛나질 않았어요. 그러면 이온이 있는 애들이 그 불이 빛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쵸?
그러면 요쪽에 있는 게 전해질이 있는 용액이고 요쪽에 있는 게 전해질이 없는 비전해질이 있는 그런 용액들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간단하게 전기전도도 실험을 통해서 한다든지 그럴 경우 우리가 이 안에 어떤 이온들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온이 있는지를 알 수 있어. 어떤 이온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깊은 분석은 못해도 여기는 이온이 있어, 여기는 이온이 없어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죠? 자, 이제 전해질만 얘기하자. 비전해질은 이온이 없어가지고 이온으로 나오는 애들이 없어서 불빛 안 나오고 하는 것까지 확인했어요. 그럼 이번에는 전해질로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전해질 중에서도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대. 무슨 전해질은 무슨 전해질? 강전해질하고 약전해질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강전해질은 또 뭐래요? 많은 양의 이온이 나와야 돼. 그래서 대표적인 애를 뭘 썼어요? HCl이 해리가 되면 H 플러스 이온이 나오고 Cl 마이너스 이온이 나오는데 이게 아주 많이 거의 대부분이 다 해리가 돼. 그죠? 거의 대부분. 그건 무슨 얘기냐면 HCl 수용액이 있었는데 얘는 처음에 HCl 100개로 시작했다고 해보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얘는 HCl이 남아있질 않아요. 안 남아있고 거의 전부 다 H 플러스 이온 100개 그 다음에 Cl 마이너스 이온 100개가 나와. 그 무슨 얘기예요? 얘는 HCl은 더 이상 볼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게 전부 다 해리가 돼서 H 플러스 이온, Cl 마이너스 이온이 된다는. 이건 조금 과장한 얘기예요. 일반화학에서는 이게 거의 다 해리가 된다고 봐. 거의 100%. 정확히 하면은 뭐 98% 정도 되니까 두 개는 여기 남아있어야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98개는 일로 해리가 되고. 근데 그것도 또 더 깊이 들어가면은 그 해리 되는 정도가 달라요. 하지만 우리는 일단 큰 틀에서만 볼 거니까 강전해질, 약전해질 얘는 다 해리 돼 이런 식으로 볼 거야. 근데 왜 얘는 100개 100개지? 아까 여기 100개만 있다 그랬는데 이거 전 시간에 배웠죠? 바로 전 시간에 어떻게 배웠어? 요게 100개야. 이게 100개라는 건 H 플러스하고 Cl 100개가 딱 모여가지고 100개라는 분자를 만드는 거죠. 근데 이걸 다시 해리를 시켜놨단 말이야. 그러면 H 플러스 100개 되고 다시 Cl 마이너스 100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온의 개수를 세세요 하면은 200개가 되는 거죠. 그죠? 그 2배가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는 강전해질 맞네. 해리가 다 되니까. 예를 들면 이거 말고도 강전해질 물질이 또 뭐가 있을까? NaOH, NaOH 이런 것도 강한 알칼리성 물질이에요. 이거는 강산이고 얘하고 반대야. 얘는 수소이온을 이만큼 내지만 얘는 어떻게 낼까? Na 플러스 이온하고 그렇지 OH 마이너스 이온하고 이렇게 각각 해리를 해요. 얘도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애처럼 거의 대부분이 다 이쪽으로 해리가 되는 거야. 많이 해리가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강전해질이에요. 또 NaCl은 어떨까? Na 플러스 이온하고 Cl 마이너스 이온으로 또 해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강전해질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요거 말고도 혹시 강전해질 더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해봐. 거야 이제 그치? 강의실 얼마나 더운지 여기 여러분 모르나 보다. 계속 앉아 있어서. 알아? 느낌 와? 너무 더운데? 응? KCl 좋아요. KCl 또 KOH 또 10개만 해볼까? 뭐? MG? MgSO4? 이거? 또 HF? HF는 그럴 것 같은데 HF는 약간 위험했다. 지난번에 HF, HCl, HBr, HI 해서 이쪽은 나머지는 다 강산인데 얘는 무지무지 약산이야 라고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요? 그러면서 얘는 또 어떤 특징이 있었더라? 유리 같은 거 부식시키는 성질이 있어서 얘는 보관도 조심해라 그랬었지. 얘는 약산. 그죠? 나머지 애들은 강산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강전해질 되겠네. 그죠? 또 HI 되죠. 그죠? HCl, HBr, HI 얘네들은 각 다 강전해질이 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좀 얘기했어요. 그죠? 여러분들 강전해질에 해당되는 거. 그래서 해리 되는 애들, 다 이온으로 나올 수 있는 애들은 강전해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강전해질은 중성도 되고요. 산성도 되고요. 염기성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NaCl 같은 거 얘기한 거는 중성에서의 강전해질을 얘기한 거고 또 HCl이나 H2SO4 같은 거를 얘기하면
그거는 강산에서 얘기하는 거고, KOH나 또 NaOH 같은 거는 강염기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요것도 산성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HI라고 얘기한 거, 그쵸? 이런 것들은 다 강한 전해질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이번에는 약한 전해질로 가보자. 약한 전해질에 해당되는 애들이 누가 있을까? 지금 한 HF 같은 것도 약한 전해질에 해당이 되겠죠, 오히려, 그죠? 네. 그다음 약한 산이니까. 또 뭐 있을까? 물에 녹을 때 적은 양만 해리되는 거여서 대표적인 애가 CO2H라고 돼 있죠? 근데 이제 시성식으로 우리가 표현하고 싶으니까 이게 산성을 나타내고 있는, 그래서 이렇게 나타냈어. 그랬더니 얘는 화살표가 왔다 갔다로 돼 있기는 한데, 뭐 좀 이런 정도로. CH3, COO-에다가 H+. 저런 식으로 완전히 평행을 했다는 얘기는 이거 완전 평형이 된다는 얘기예요. 평형. 수가 같다 보다는 얘가 이쪽으로 해리가 됐어도 또는 여기서 많이 남아 있었어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97개가 있어. 100개 중에. 얘는 3개가 해리가 된 거예요. 그죠? 그 50개 얘기는 아니잖아. 근데 그냥 이 상태로 평형이 된 거야. 더 안 움직여. 근데 여기서 또 평형은 조심해야 될 게, 수용액 상태에서의 화학에서의 평형은 뭐냐면 동적 평형이에요. 무슨 얘기냐? 여기 97개 3개 있어서 딱 그렇게 됐으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쪽에서 또 하나 넘어가. 그러면 또 이쪽에서 또 하나 넘어가. 이런 식으로 동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평형이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를 얘기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숫자 예를 든 것처럼 이쪽으로 조금밖에 안 가요. 이쪽으로 조금만 가고 거의 대부분이 얘로만 남아있는 상태야. 하지만 이런 식의 이온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해질은 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 약한 전해질이라고 얘기해요. 약한 전해질이 대표적인 얘가 아세트산. 그래서 약한 산성을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식초 같은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자, 질문. 아, 여기서요? 모르겠어요. 바람이 뜨거운 거 나와요, 지금? 더운 바람 나오고 있나요? 아, 질문이 아니고 바람 체크한 거였어요? 오케이, 알았어. 자, CH3COOH 아세트산, 네, 는 이제 대표적으로 약한 산이면서 약한 전해질에 해당이 된다. 했고요. 또 혹시 약한 전해질에 해당되는 거 뭐 있을까? CN, 그렇죠. 예, 그것도 약한 산성 물질이면서 H 플러스 이온, CN 마이너스 이온으로 해리가 되는 거. 또 HF, 그죠? 방금 전에 우리 했다고 이쪽에 그렸던 거, HF. 이런 것들이 약한 산성 물질이거나 약한 전해질 물질에 해당이 되는 애들이에요. 여기 지금 얘기들이 나오죠? 강한 전해질 물질, 약한 전해질 물질, 그리고 비전해질 물질. 여기 여러분들 여기 비전해질 중에서 눈에 띄는 거 있나요? H2O. H2O 물이죠? 비전해질이에요. 그죠? 로 알고 있어요. 물론 얘도 여기서 H 플러스 이온, OH 마이너스 이온 왔다 갔다 하지만 그 정도가 굉장히 작아요. 또! 그렇죠? 설탕이 있었고, 아까 포도당이 있었고, 이쪽에 해당되는 것들은 다 비전해질이야. 그리고 요거는 요거. 메틸알코올, 에틸알코올. 자, 알코올류도 어디에 해당이 된다? 비전해질이야. 간혹 보면은 이 두 가지 오류를 여러분들이 가끔 저질러요. 뭐냐면 여기 OH기가 있기 때문에 염기성으로 생각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알코올 하면 되게 익숙하기 때문에 왠지, 그리고 알코올 이러면 극성이잖아요. 물하고 잘 섞이는 그런 성향. 그래서 왠지 전해질이 나올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 근데 얘는 비전해질류에 해당이 된다. 알코올류는 다 비전해질이다. 그리고 이 OH기가 있는 거는 염기성의 OH기가 아니죠. 얘는 하이드록시라고 하는 알코올의 OH기를 나타내고 있는 거야. 중성이에요. 그리고 여기 중앙에 있는 약한 전해질과 강한 전해질에 대해서도 자꾸 눈으로 보고 익혀놔야 돼. 딸딸딸딸 막 외워가지고 저거를 막 외워서 쓰고 이런 거는 없어요. 그지만 딱 보고 아 이거 강전해질, 이거 약전해질, 아 이거 비전해질 이런 거는 자꾸 체크를 할 수 있어야 돼. 자, 여기는 이제 강산류에 해당이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이온성 화합물 또는 이제 염기성 물질들에 해당이 되는 애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약산에 해당이 되는 물질들. 그 다음에 요거는 분자성 화합물, 강전해질 혹은 약전해질 아닌 나머지들을 우리가
그리고 대부분의 탄수화물, 예. 탄소, 수소 이루어져 있는 이런 탄수화물들은 거의 대부분 비전해질로 존재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식 보자. 해리 반응식. 해리 반응식. 저게 우리가 뒤에서 읽으면 뭐가 되죠? Na2SO4를 뭐라고 읽을까? 황산 나트륨이나 아니면 황산 소듐 요즘 몇명법 바뀌고 있으니까 황산 나트륨, 황산 소듐. 여기 나트륨이 주기율표에 보면 제일 앞에 자리 잡고 있죠? 플러스 1가예요. 그런데 나트륨이 2개 필요해요. 그러면 얘 황산 이온이 몇 가야? 2가 마이너스라는 얘기예요. 중성돼야 되니까. 근데 걔가 해리가 됐어요. 자, 얘가 해리가 됐을 때 플러스 1가의 소듐 같은 경우에는 몇 개가 해리가 될 수 있어? 2개 해리 되죠. 그 다음에 황산 이온 같은 경우에는 하나가 해리가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쟤네들은 이온들이 전체 몰수가 예를 들어서 Na2SO4 1몰이 해리가 됐어요. 그러면 Na 몇 몰? 2몰. 황산 이온 몇 몰? 1몰. 전체 이온의 몰수는 몇 몰일까요? 3몰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또 바꿀 수 있어요. 양이온이 몇 몰이냐? 음이온이 몇 몰이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체 3몰의 이온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FbBr3 같은 경우에는 물에서 용해되었을 때 철이 몇 가인가 봐. 철이 3가. 그죠? 플러스 3가예요. 브롬은 마이너스 1가짜리이기 때문에 이제 3개가 필요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네들 결합되어 있는 것들을 이렇게 끊어주는 거야. 딱딱 끊어줘. 그런 걸 해리라고 한다. 물속에서 이온으로 나오는 것들 해리 반응식이라고 해요. 이거 해리를 잘 할 수 있어야 돼. 요 해리하는 거 중에서 해리 반응식에서 뭐 어디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거나 하는 거 있으면 혹시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해봐. 요거 네. 그렇죠. 물론 그렇죠. 그거는 정의를 내려야 돼. 둘 다 예를 들어서 강전해질이다. 둘 다 예를 들면. 근데 지금 상황에서 둘 다 완전 이온 돼가지고 완전 전해질로 되는지는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온만 가지고 이거 개수 가지고는 체크를 할 수가 없어.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이제 얘가 몇 퍼센트가 해리가 되는지 이온화도라는 값이 있어요. 그거는 일반학 뒷부분에 나오는데 이온화도라는 걸 실제로 계산을 해봐야 돼. 그래서 좋은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전제가 항상 뭐가 있어야 돼? 얘가 만약에 예를 들면은 뭐 요 물질을 가지고 예를 들어 이거랑 둘 다 강전해질이야. 거의 둘 다 100%가 해리가 돼. 그런 경우에는 이온이 많이 생성되는 애가 당연히 더 몰 농도가 높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근데 그거는 이온마다 틀리기 때문에 항상 문제 속에 괄호치고 얘의 이온화도 내지는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KA나 KB 같은 평형상수 KA, KB 값을 줘요. 그걸 주는 이유는 모든 용액마다 그게 다 값이 다르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강한 거 아니면 약한 거 요것만 배우고 있으니까 그렇지 이 강한 게 얼마나 강한 건지도 또 다 순위를 다 나열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 아, 얘가 이온이 제일 잘 되는구나 라고. 근데 이제 다른 강의실에 이게 마이크가 나가니까 그래서 강의실마다 다른 강의실은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그러면 마이크 소리 조금 줄일 테니까 우리가 이거 마이크를 안 쓸 수는 없거든. 다른 강의실하고 틀리게 이제 마이크가 들어가야지 소리가 들어가거든. 그래서 살짝 조용조용히 얘기해야 되니까 창문도 열어줘. 소리가 시끄러워서 아마 잡음 때문에 닫은 것 같은데 좀 열자. 숨은 쉬어야지, 그지? 네. 오늘만 그러겠지, 그지? 자, 이제 또 하나는 침전 반응에 대한 얘기예요. 다들 더워서 얼굴들이 폴게 여기가, 그지? 등에 막 땀이 막 나네. 자, 침전 반응이라는 게 있어요. 침전은 뭔 것 같아? 말 들어봤어? 가라앉아야지, 그죠? 그럼 침전은 우리가 어떻게 표시한다 그랬었죠? 왕금 밑으로, S나 화살표 밑으로 이렇게 표현하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온성 반응 물질들이 아니면 강전해질 이런 것들이 침전이라고 불리우는 불용성, 용해되지 않는 거, 불용성 고체 생성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요거 보면은 요 색깔 되게 예쁘죠? 노란색 앙금 나오죠? 얘는 누구랑 섞였을 때야? PB, 그래, 질산납하고
그 다음에 KI, 요오드와 칼륨하고 반응을 해서 요런 생성물이 나와요. 이 침전 반응식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 요 반응식이 가장 기본이야.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 무조건 외워야죠. 그죠? 근데 둘 다 투명한 용액이야. 해리시키면. 둘 다 투명해. 그래서 이제 실험실 가서 만약에 요걸 실험하잖아. 되게 간단하게 실험할 수 있어. 얘 거 하나 만들어 놓고, 질산납 하나 만들어 놓고, 요오드와 칼륨만 하나 딱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섞어주면은 바로 섞임과 동시에 이게 금방 노란색 앙금이 나와. 되게 예쁘게 색깔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죠. 요 침전된 애가 누군지를 우리가 관심이 많은 거야. 이 전체 반응식보다는 이렇게 침전된 애만 따로 뽑아 쓰고 싶어요. 나중에 그 반응식을 우리가 이제 또 공부를 해야 돼. 그리고 요거 말고도 이렇게 침전되는 애가 하나 있어. 예를 들면 수돗물에 어떤 이온들이 들어있어요? 불소 이온도 들어있고 또 수돗물 보통 뭘로 많이 소독을 한다 그래? 염소, CL로 소독을 하죠. 여러분들이 그 수돗물 틀었을 때 냄새 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 있죠. 그 염소. CL 이온이 있어요. 근데 그 CL 이온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은이온이야. Ag 플러스 이온. 그죠? 그래서 은이온 가지고 여기 수돗물에 CL이 있는가 없는가, 이 물에는 마이너스 이온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고 싶어요. 그러면 요렇게 흰색 앙금이 바로 우유 색깔 같이 우유빛처럼 금방 반응이 돼서 앙금이 만들어져. 그러면 여기 염화이온이 있었구나. 저 침전 반응은 지금 얘기한 두 사례를 통한다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활용하면 유용할까? 그 색깔 보고, 아니면 또 색깔이 앙금이 대부분이 다 흰색이에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흰색을 나타내는 이온들 중에서 어떤 이온들이 들어있는지를 일단은 1차적으로 걸러내는 그런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침전 반응을 통해서 이온들을 검출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또는 불필요한 이온들을 걸러내는 데도 사용해요. 수질이나 대기나 이런 자격증이 있어. 그 이공계열에는. 그래서 화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기사 자격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럴 때 제일 많이 보는 내용들이 저런 거야. 어떤 이온들이 들어있는가, 그 어떤 이온들을 내가 어떻게 없애버릴 것인가, 뭐 이런 문제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은 질산납이라는 애가 있고 KI가 있어서 뭐가 만들어졌어요? 질산칼륨하고 요오드나 납이나 또 아요디나 납 이런 게 만들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저 노란 앙금이 누구 걸까요? 그래, PbI2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럼 쟤는 저렇게 앙금 만드는데 KNO3는 뭐 했을까? 그냥 구경하고 있었어. 제 앙금 만드는 동안. 그래서 구경꾼 이온이라고 해요. 알겠죠? 근데 저게 우리가 KNO3라고는 쓰지만 저 용액 속에서 PbI2는 요렇게 앙금을 만들었지만 KNO3는 수용액 속에서 K 플러스 이온하고 NO3 마이너스 이온으로 해리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딱 붙어 있어가지고 이런 거라기보다 아까 소금물 만들듯이 Na 플러스 이온이 있고 Cl 마이너스 이온이 있듯이 얘도 이온 상태로 해리가 돼서 있는 상태예요. 알겠죠? 이러한 이온들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이것도 전해질이 만들어지는 상황이야. 전해질이 됐고 앙금이 생성이 됐어요. 자, 그러면 저 반응식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알짜 이온 반응식을 한번 표현해보자. 알짜 이온 없네요. 뒤에 나오나 보다. 우리 그냥 여기서 하고 가요. 자, 앙금이 만들어진 애가 누구죠? PbI2. 그러면 얘가 주인공이야. 그죠? 근데 이걸 만들기 위해서 원래 재료, 반응물에서는 이거 만들려면 어디서 왔겠어? 원래 원천이 어디야? PbNO3죠. 그죠? 그러면 PbNO3에서 NO3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다는 얘기는 Pb가 몇 가라는 얘기야. 그렇지. NO3 하나가 마이너스 1가예요. 마이너스 1가짜리가 2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는 PB 자체가 플러스 2가라는 얘기야. 그래서 PB가 2가짜리가 준비가 돼야 되고 그 옆에는 뭐예요? KI가 있죠. 예, 거기에서 이거 만들려면 재료가 누가 있어야 될까? I가 마이너스 이온이죠. 보안이. 근데 PbI2가 돼야 되니까 얘가 몇 개가 필요하겠어요? 얘는 2개 필요해요.
그래서 PBI2라고 표현을 해주면 요거는 앙금. 그리고 요 반응식이 바로 무슨 반응식? 내가 이 앙금 만드는데 필요한 것만 뽑아 썼으니까 이걸 뭐라고 해? 알짜 이온 반응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알짜 이온 반응식. 됐어? 알짜 이온 반응식 찾아서 쓸 수 있어야 돼. 간단해요. 전체 반응식에서 앙금 생성하는데 참여한 이온들만 뽑아서 쓰면 돼. 저게 알짜 이온 반응식이야. 어려운 거 없죠? 네, 질문. 아니에요. 네. 자, 산염기 중화 반응에서 산이 염기와 반응해서 물과 염, 이거 아주 그냥 기본적인 산염기 중화 반응의 기본적인 정의죠. 산하고 염기가 반응해서 물과 염을 만드는 거. 그죠? 물과 염을 만드는 거를 우리가 산염기 중화 반응이라고 한다. 여기 대표적인 예가 누가 있냐면, HCl하고 NaOH하고 반응해서 H2O 물하고 염이 만들어지는 거. 여러분들 산염기 중화 반응이 저렇게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은 HCl하고 NaOH, 막 수산화, 소듐, 그다음에 뭐 염산 이런 거 말고 또 다른 산염기 중화 반응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경험한 거, 생활 속의 산염기 중화 반응. 그럼 산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 그죠? 우리 생활 속의 산. 아까 얘기한 거 그 식초, 초산, 아세트산 그런 것도 산성이고. 그죠? 비누 이런 건 염기성이고. 개미산 알아요? 개미한테서 나오는 거. 그죠? 그것도 산성이고. 그런 것처럼 생활 속의 산염, 과일산, 과일 이런 것도 산성 물질이고. 그죠? 레몬 이런 것도 산성이고. 비린내. 회 먹을 때 왜 레몬을 뿌려요? 중화시키려고. 그러니까 왜 중화를 해야 돼? 비린내가 나니까. 비린내가 난다는 건 이미 신선한 회가 아니라는 거야. 그게 이게 부패되기 시작하면 비린내가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게 염기성 물질이야. 비린내를 나타나게 하는 물질이 염기성 물질이야. 그러니까 그걸 없애려고 레몬을 뿌리는 거야. 근데 레몬 없어 집에 만약에. 그러면 뭐 뿌리면 되겠어요? 그렇죠. 식초 같은 것도 이렇게 식초를 들이다 보면 또 너무 이상한 맛이 나오니까 이렇게 살짝 희석을 한다든지 해서 뭐 스프레이식으로 이렇게 뿌려주거나 하면 걔도 중화 반응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식으로 생활 속의 중화 반응이 뭐가 있을까? 그 한 사례를 한번 생각해보고 얘기해보자. 산염기 중화 반응 꼭 이런 거 아니더라도. 네. 제산제 먹는 거. 그렇지. 제산제가 뭐예요? 위산을 중화시키는 거. 그러니까 막 속이 쓰려, 막 더부룩해, 막 그런데 그때 우리가 제산제, 우리가 한번 계산했었잖아요. 그죠? 제산제 계산한 거 기억나요? 아니었었어요? 아무튼 그 제산제라는 게 바로 그 중화시키는데 염기성 물질이야. 그죠? 위산 과다했을 때. 또 뭐 있을까? 산염기 중화 반응. 중화 반응 약 말고는 없나요, 우리가? 응? 전에 내가 이거 얘기했나 모르겠다. 그 비누가 염기성이라는 얘기하면서 얘기했었나? 개미 알죠? 개미가 다리가 몇 개지? 몰라. 어쨌든 이 개미들이 줄줄줄줄 가는데 우리 그 집 식탁 테이블에 지금 이사 갔는데 얘기 안 했어? 안 해준 것 같아요? 식탁 테이블에 개미가 다니는 길이 있어. 테이블 바로 위에 여기는 테이블이 있고 식탁 테이블이 있었고 요 개미가 가는 길이 있어. 근데 이 개미는 항상 자기가 다니는 길로만 다니더라고요. 집에서. 그리고 여기가 개미 구멍 같은 게 있나 봐. 자기 집이야. 근데 개미가 이렇게 자기끼리 줄줄줄줄 다닐 수 있는 거. 내가 아무리 이렇게 개미를 이렇게 휙 손으로 치우잖아? 그럼 대열이 싹 없어지다가 다시 잠시 후에 이렇게 대열을 이렇게 만들어. 왜 그럴까? 페로몬 그 자기가 내는 냄새 때문에 그리고 또 거기서 내고 있는 그 산성 물질 때문에 아까 내가 개미산이라고 했잖아. 그거 냄새 맡으면서 그러고 쫓아가는 거야. 계속. 얘네가 눈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내가 여기다 뭐 했냐면은 그때 우리 애기들이 어렸을 때야. 아주 옛날 얘기니까 아주 애기였을 때야. 내가 하는 거 잘 봐. 엄마 하는 거 잘 봐. 이러고는 여기다가 비누 갖고 와가지고 비누를 여기다 이렇게 칠했어. 개미가 다니는 길에다가. 잔인, 아니, 개미 치우고, 개미 위에다 한 게 아니고,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개미 치우고, 길에다가 비누를 막 칠했어, 이렇게. 그랬더니, 어떻게 된 것 같아? 개미가. 안 왔는데, 갑자기 여기 있던 개미들이 자기의 행렬을 잃어버려, 대열을. 막 우왕좌왕하는데 너무 웃기는 거야. 그게 눈에 보이니까. 진짜 막 이렇게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그러는 거 있잖아. 여러분들 나중에 개미들 다니는 길 있으면 그렇게 해보면 그게 보여요. 금방 눈에.
그러니까 애들이 얘 왜 이래? 왜 이러는 거야 갑자기 막 이래. 그래서 가만 냅뒀어요. 그랬더니 금방 얘네들이 또 대열을 찾더라고. 자기 대열을 찾아. 이게 왜 근데 얘네들이 순식간에 대열을 잃어버렸을까? 내가 중화시킨 거야. 응? 아니야. 새로운 길을 안 만들었어. 되게 희한해.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비누를 칠해놔가지고 자기네들이 막 그 내보냈던 개미산 있잖아. 그게 이게 중화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냄새를 못 맡고 있다가 못 맡고 이렇게 막 우왕좌왕 하다가 얘네들이 막 흐트러졌었어. 그러다가 한참 후에 생각했던 것처럼 나도 새로운 대열을 만들지 않을까? 막 이랬었거든? 근데 나중에 자기 다니던 길을 다시 찾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 근데 그게 뭐 며칠 걸리는 것도 아니고 이러고 쳐다보고 있으면 금방 다 관찰이 되는 상황이야. 시간도 오래 안 걸려.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개미 길을 만나면 찾아서 한번 해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근데 나는 이제 궁극적으로 얘를 없애버리고 싶잖아. 예를 들면,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비누로 막아버려. 그러면 개미가 못 찾아 들어가고, 이제, 결국은 이제 개미집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산염기 중화 반응에 해당이 되는 거야. 할 수 있잖아, 이런 거는. 그죠? 무섭다고? 금방 할 수 있는 거야. 그런 게 산염기 중화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꼭 염산하고 수산화 나트륨하고의 반응이다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생활 속에 찾아보세요. 중화 반응. 내가 오늘 하루 생활하면서 생활 속에 중화 반응 한 게 뭐가 있는가. 그런 걸 자꾸 찾는 게 머리 근육을 운동하는 연습인 것 같아요. 사고를. 맨날 교재만 보고 교재 내용만 얘기하니까 내가 다른 학교 가가지고 그 학교가 지금 이제 여러분처럼 똑같이 1학년에 일반화학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반은 저거구나. 1, 2, 3, 4학년 공통으로 다 배우는 과예요. 이제 화학을. 근데 거기서 내가 그랬어. 라디칼이라는 걸 가르쳐 줬었어. 라디칼이 뭔지 알아? 라디칼 우리 배우지 않았나요? 라디칼이 뭐예요? 원래는 뭐 이렇게 CH4 해서 이렇게 전자들이 두 개씩 있어야 되는데 얘가 전자가 하나 있는 거야. 그럼 안정하지 않아.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막 폭발적으로 막 반응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 그때 배웠잖아. NO. 이것도 라디칼이 되는 거예요. 전자 하나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굉장히 우리 몸에 많이 쌓이게 되면 우리가 몸에 병이 생겨요. 그러니까 몸에 각종 병과 관련된 건 다 라디칼하고 관련이 있다고 되는 거야. 그래서 문제를 줬어요. 이 라디칼을 좋은 쪽으로 한번 활용을 해봐라 했더니 막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더라고. 근데 거기서 가장 괜찮았던 이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라디칼을 이용해서 꼭 불을 끄듯이, 그죠? 그러니까 맞불 작전을 해서 꺼버리듯이 이런 라디칼을 이용해가지고 라디칼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뭐 생활 속에 냄새 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중화하는 방법으로 제품을 하나 만들어 보겠다고 딱 말을 하더라고. 그런 것들은 전에 내가 보여준 것처럼 왜 그 대학생들 창의 아이디어 대회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디어만으로 낼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사고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산염기 중화 반응 내가 과제 준 거야. 오늘 내가 하루 생활하면서 내가 산염기 중화 반응 어떤 산염기 중화 반응을 했는가를 최소한 5가지 이상씩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그죠? 뭘 했지 내가? 뭐 어떤 중화 반응을 시도를 했을까? 자, 산염기 중화 반응 말고도 요거는 무슨 반응이래요? 산화, 환원. 자, 산화가 뭐였죠? 전자를 내줘야 돼. 다른 말로 생활 속의 용어로 얘기하면 산화 대신에 뭐라고 써야 되지? 우리가 강의실 밖으로 갔는데 산화 그러면 사람들이 막 때려. 그지? 뭐 공부한 거 티내 막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녹슬었다고 얘기하잖아. 그죠?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그네슘은 산화되면서 없어지고 있을 거야. 그죠? 그 다음에 HCl은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환원이 돼. 플러스가 되는 상황이야. 그래서 산화 환원 반응도 항상 전자의 개수가 똑같아야 되고 우리가 배웠을 거야. 그 다음에 이동하는 전자의 개수도 똑같고 그리고 전자를 잃거나 얻거나 하는 과정도 똑같아야 된다. 앞에서 배운 건 무슨 반응이에요? 중화 반응. 산염기 중화 반응. 두 번째 배우는 건 뭐예요, 지금? 산화 환원 반응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분자 반응식. 뭐 분자 반응식이나 화학 반응식은 크게 다른 거 없어요. 같은 내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 강전해질 물질들이야. 얘랑 반응해서 이거 만들어지는데 셋 다 강전해질이야. 그러니까 다 이온으로 돼요. 근데 그 중에 얘는 뭐가 된다? 침전물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침전물만 만드는 반응식을 우리가 뽑아 쓰고 싶어. 그럼 그게 무슨 반응식이라고? 알자이온 반응식. 이게 반응식이 우리가 배운 게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본되는 반응식은 뭐였죠?
화학 반응식이야. 근데 화학 반응식 외에도 뭐 중화 반응식 배웠어요. 뭐 산염기 환원 반응식 배웠어요. 뭐 알자 이온식 반응식 배웠어요. 그러잖아. 그죠? 또 나중에 열화학 반응식도 배울 건데 이름만 갖다 붙이면 되지만 어쨌든 기본은 화학 반응식이고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반응식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얘만 표현하겠다? 그럼 이건 이제 침전 반응, 알자 이온 반응이 되는 거야. 자, 이온 반응식. 아까 지금 본 거하고 지금 보는 얘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죠? 얘는 다 뭘로 했어? 다 이온으로 풀어 헤친 거야. 그죠? 그래서 요거 이온 반응식이에요. 근데 다 풀어 헤쳤는데 왜 얘만 안 풀었지? 쟤는 앙금 생기니까. 그리고 이렇게 티를 내주는 거예요. 저렇게 티를 내줘야 돼. 그래서 저렇게 이온됐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상황은 뭘까? 저 문 열어놓으니까 제가 여기 안 보이겠다. 안 보이죠, 이거? 오케이. 저 이온 반응식으로 만들 때 가장 주의해야 될 상황은 뭘까요? 이온 개수를 잘 생각해야 돼. 그죠? 개수를 빼뜨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이렇게 결합하고 있을 때 얘가 NO3에 2개가 있다. 그러면 앞에다가 개수를 써서 얘가 2몰, 2몰이 반응했다는 걸 표현을 해줘야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무슨 이온? 구경꾼 이온. 구경꾼 이온이라고 돼 있어. 구경하고 있었다는 얘기야. 뭐 하는 동안? 얘가 어떤 화학 반응을 했죠? 어떤 식으로? 앙금, 침전 만드는 화학 반응 하는 동안에 얘는 침전 안 만들고 있잖아. 그죠? 화학 반응을 안 한 건 아니고 침전을 안 만들었을 뿐이야. 그래서 이거 우리가 구경꾼 이온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만 뽑았으면 이제 구경꾼 이온이 되는 거지. 구경꾼 이온식은 없어요. 알자 이온 반응식은 있고요. 그 안에 따로 우리가 구경꾼 이온만 표현을 해주는 거지. 구경꾼 이온식을 쓰지는 않아요. 이게 뭐다? 이게 알자 이온 반응식이야. 혹시 문제를 아주 쉽게 내고 싶다. 이거는 꼭 빵점은 내가 면해야지. 막 이런 마음에서 정말 쉽게 내고 싶다. 그러면 이거 쓰라고 해. 알자 이온 반응식 하나 쓰세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라도 뭐 좀 끄적거려 보라고. 그때 이제 기본으로 쓸 수 있는 게 요거예요. 자, 아까 질문했었잖아. 얘네들이 반응을 해서 해리가 되는데 이게 몰수, 즉 앞에 있는 개수가 크면 무조건 강한 전해질인가요? 상대적으로 그 얘기했었죠. 그죠? 우리가 이제 그거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용해도 차이를 보는 거예요. 용해도. 얼마나 잘 용해가 되느냐, 덜 되느냐. 화합물이 주어진 온도에서, 왜냐하면 온도에 따라서 용해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특정 온도를 통제 변인으로 놓고 그 다음에 얘가 주어진 양의 용매에 얼만큼 나만이 녹는가를 결정을 하는데 이렇게 가용성인 것들이 있고 불용성인 면이 있어요. 불용성도 우리가 계산을 해. KSP라는 값이 있어. 불용 얼마나 용해가 안 되나, 정말 100% 안 되나, 아주 조금이라도 되나, 그 정도를 다 계산을 한 값이 데이터가 있고요. 얘도 얼만큼 많이 해리가 되는가의 정도를 표현한 값들이 있어요. 그래서 크게 그냥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누는 거야. 그죠? 가용성, 불용성 요렇게만 나누는 거지 실제로 얘네들의 값이 서로 같다 이거는 아니지만요. 그죠? 자, 용해도하고 온도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 교재에 없나요? 네. 그러니까 우리끼리 해보자. 용해도와 온도에 관한 얘기. 자, 여러분들이 이건 생활 속에서 경험한 거니까 알 수 있어요. 온도와 용해도 어떤 관계가 있을까? 온도가 높으면 다 용해가 잘 될 것 같죠, 그죠? 생활 속에서. 근데 NaCl의 용해도를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그림이 없죠. 우리 아직 용해도 안 하니까. 뒤에 나와 있나요? 어쨌든 NaCl의 용해도를 한번 찾아보면 NaCl이 뭐예요? 그죠. 그 소금이에요, 소금. 소금은 온도에 따라서 용해도가 이렇게 쭉 올라가지 않아. 대부분의 고체들이 온도에 따라서 용해도가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소금은 온도에 별 영향 안 받아. 그냥 거의 일정하다시피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부모님이 얘야 가서 소금물 좀 만들어 와라 빨리 그랬어. 그럼 또 이제 내가 공부한 거 티낸다고 막 물을 따끈한 물을 막 받아가지고 정수기 무에서 따끈한 물을 받아서 소금을 막 녹였어요. 그것과 그냥 일반 물하고 소금을 녹인 것과 별로 용해도의 차이가 없다는 거야. 그지? 그렇게 더 많이 녹고 하는 정도가 없어요. 하지만 다른 대부분의 고체 물질들은 온도가 높아지면 더 많이 용해가 돼.
그런데 그거는 고체 물질일 경우고 기체는 어떨까? 이산화탄소. 그렇죠. 온도가 낮을수록 용해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한번 얘기했었지. 콜라 뚜껑 탁 따고 나서 한참 냅두면 지금 이런 온도에서 콜라를 딱 따가지고 사이다 딱 따가지고 한참 냅두고 먹으면 너무너무 맛이 없을 거야. 그렇죠? 금방 용해도가 다 감소돼 버리기 때문에 다 기체가 빠져나가서 맛이 없을 거라고. 이게 용해도하고 온도하고의 관계예요. 일단. 자, 근데 이거를 외우라고 하면 되게 골치 아프겠죠. 그래서 요렇게 대충 알려줘요. 이런 애들은 가용성이야. 대부분 이런 식으로. 그래서 리튬 이온이나 나트륨 이온이나 암모늄 이온 이게 뭐예요? 주기율표에서 1쪽에 있는 애들이거나 그다음에 이거는 용해도가 큰 암모늄 이온은 해리가 너무 잘 돼. 잘 용해돼. 이런 것들은 뭐라고 하죠? 가용성이다. 그 다음에 양이온 중에 하나를 포함하면 이런 것 중에서 할로젠 이온이라든지 뭐 이런 물질들은 역시 또 가용성 물질들이다. 그러니까 물에 잘 해리가 되는 그런 물질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 우리 시험에는 이거를 막 외워서 하라고 하지는 않아요. 어디? 어떤 거요? 음이온. 네, 요거 음이온. 그러니까 음이온이건 양이온이건 용해가 잘 되는 애들이 있어. 예,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음이온. 그러니까 할로젠족 같은 게 들어있는 경우에는 그래서 NaCl 같은 경우는 아주 대표적으로 해리가 잘 되는 거, 용해가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들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잘 용해가 되는 그런 물질들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KI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죠? 예, KBR도 그렇고, 오타가 있어요? 다음 양이온 중 하나를 요거, 그러네요. 그죠? 요거. 어떤 화합물이 요거네요. 그죠? 음이온. 음이온 중 하나를 포함하며 가용성일 것이다. 네, 요거. 잘못 썼어. 어디 갔지? 잘못 표현됐어요. 네. 그래서 요런 음이온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가용성 물질이다. 잘 찾았어. AgNO3하고 Na2CO3 용액을 섞었을 때 나타나는 분자 반응식, 이온 반응식, 알자 반응식을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자리 바꿀 때 남자 짝꿍, 여자 짝꿍 바꾼다 그랬잖아. 그죠? 옆분단, 2분단, 3분단끼리 바꾼다고 해도 그런 것처럼 양이온하고 이쪽에 있는 음이온하고 반응하는 거고 이쪽에 있는 양이온하고 여기 있는 음이온하고 이렇게 자리 바꾸면 할 거죠. 그죠? 그렇게 바꿔놓는다고 생각을 하고 자리 배열을 다시 하는 거야. 이때 다시 할 때 요 앞에 있는 개수들을 잘 맞추면 되겠죠. 그래서 이온 반응식이라는 거 이걸 다 어떻게 해야 돼? 이온으로 다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알자 이온 반응식만 나타내라 그랬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알자 이온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예를 들면 NaNO3냐 아니면 AgCO3냐. NaNO3는 굉장히 해리가 잘 되는 애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구경권 이온이 되지 뭔가 앙금이 만들어지거나 침전이 생성되거나 하지는 않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요 반응식을 한번 여러분 적어보세요. 일단 잠깐 시간 줄 테니까 한번 직접 만들어봐. 대충이라도. 분자 반응식, 이온 반응식, 그다음에 알자 이온 반응식. 분자 반응식은 다른 화학 반응식하고 크게 다른 게 없으니까, 그죠? 저대로 쓴다고 치고, 이온 반응식은 쟤네들을 다 이온 상태로 표현하면 돼요. 예를 들면 AgNO3는 뭐라고 표현할까? Ag 플러스 NO3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다 풀어서 쓰는 거야. 그죠? 그게 이제 이온 반응식이 돼요. 이제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건 뭐냐면 저 중에서 이제 알자 이온만 만약에 써라. 알자 이온 쓰는 게 앙금 만드는 거나 또는 기체가 발생하거나 이런 것도 알자 이온 반응이 돼요. 그러면 또는 중화 반응을 하거나, 그죠? 여기서 반응하는 애가 AgCO3가 반응한다고 볼 수 있는데, AgCO3에서 얘는 플러스 몇 갈까, 원래? 이거 안 맞아요? 안 맞는 식이에요? 그럼 Ag는 몇 갈까? 플러스 1가. 얘는 마이너스 2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지 돼, 이 식을? Ag2CO3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앙금이 생겨서 만들어진 물질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을 경우에 어떻게 알자 이온 반응식을 쓸 수 있을까?
알자 이온 반응식 쓰는 거. 양이온, 음이온 써서 화살표 해야 되잖아. 그죠? 이쪽에 양이온 쓰고, 또 이쪽에 음이온 쓰고, 그 다음에 이쪽에 화살표 하고, 그 다음에 저기서 침전 만들었던 Ag2CO3라고 쓰고, 그 다음에 화살표 이렇게 쓰면 되겠다. 식이 하나도 안 맞았죠? 이제 맞춰야지, 요거를. 그럼 어떻게 써야 돼, 요거를? 앞에 개수 2 적어주고요. 요거는 1. 아무것도 안 쓰면 되겠네. 그죠? 또. 끝? 아니야. 안 끝. 그렇지. 2가 마이너스 이렇게 적어줘야 돼. 그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알자이온 반응식을 무슨 식이 나오든지 간에 조금 더 복잡한 식이 나오더라도 아까 그 PbI2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식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어떤 식이 나오더라도 저 중에서 알자이온에 해당되는 것들 뽑아서 쓸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오케이. 자, 요거 됐죠? 쓸 수 있는 방법을 나타낸 거야. 그래서 AgNO3하고 Na2CO3하고 반응해서 Ag2CO3와 NaNO3가 만들어진다. 이럴 때 여기서는 이제 한국말로 잘 만들어줬네. 이중 치환 반응이라고. 그죠? 근데 다른 데서는 한자 써가지고 복치환이라고 쓰기도 해요. 복치환 반응하면 둘 다 자리 바꾸는 거야. 그래서 A하고 C하고 C하고 B하고 A하고 D하고 반응해서 이렇게 복치환 반응을 둘이 서로 다 반응을 해가지고 이러한 각각 다른 생성물을 만든다. 그 다음에 분자 반응식은 어떻게 하라고요? 요 식이 지금 뭐가 좀 마음에 안 들었었던 거지? 이게 뭐가 마음에 안 들었나요? 개수가 안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분자 반응식이라는 건 뭘 쓰라는 거야? 화학 반응식 완결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AgNO3 각각 몇 가야 산화수가? Ag가 몇 가 산화수가? 플러스 1가, NO3는 마이너스 1가야. 그죠? 각각 플러스 마이너스 1가고요. 여기 NA는 플러스 1가짜리인데 얘 몇 개 있어요? 일단 2개 있어. 그리고 CO3는 얘 혼자 마이너스 2가예요. 그래서 됐죠? 그걸 산화수를 좀 알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개수를 맞추고 이런 반응식을 만드는데 완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Ag2CO3라고 표현을 해준 거야. Ag2CO3하고 NaNO3가 있어요. 그래서 양이온도 음이온도 용해도 표에 없다. 뭔 소리야? 용해도 표에 없다. 용해 없다. 용해 안 된다. 그죠? 그럼 이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불용성. 이건 침전 된다. 그러니까 침전물을 우리가 아까 뽑아서 쓴 게 알자이온 반응식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온 반응식을 쓰래요. 그러면 이온 반응식은 쟤를 다 어떻게 하라고? 분해시키면 돼요. Ag 플러스 이온, NO3 마이너스 이온. 근데 앞에 우리가 분자 반응식에서, 그러니까 화학 반응식이라고 하면 돼. 여기 앞에 개수 2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2를 다 표현을 해준 거고, 이제 이온 반응식에서 조심하라고 한 게 여기 하나 나오죠. 요거. Na2CO3였잖아, 여기서는. 근데 여기 이제 문 좀 닫자. 좀 더운 것 좀 가셨으니까 너무 시끄러워. Na2CO3인데 요게 Na 플러스 이온만 나와요. 그러니까 앞에다가 Na 플러스 이온에다가 뭐가 들어가야 돼? 개수 2가 들어가는 거야. 되겠어? 저거 개수 쓸 수 있겠죠? 그리고 CO3 2가 마이너스 해서 그 다음에 나머지 이온들은 그대로 쓰고 요거는 침전됐으니까 요런 식으로 써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온 반응식 쓰세요 그랬다고 전부 다 이온으로 다 표현하면 저거는 내가 뭘 모르는 거지? 아, 누가 침전됐는지 알자 이온으로 표현해야 되는 애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온 반응식을 쓰고 요게 이제 침전이 됐다 그러면 얘만 그대로 놔두고 나머지는 다 이온으로 표현을 해줘야 돼요. 얘는 무슨 이온이라고 우리가 표현할까? 이쪽에 있는 Na 플러스 이온하고 NO3 마이너스 이온. 아까 내가 이름 붙였잖아. 구경꾼 이온. 구경했다고. 뭐 하는 동안에? 남 옆에서 침전하는 동안에. 그죠? 그럼 침전하는 동안 얘는 구경했으니까 구경꾼 이온이고 이 침전하는 애는 뭐라고 뽑았어야 돼? 알자 이온을 뽑아 쓰는 거야. 요렇게 쓰면 이제 알자 이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이온들 겹치는 거 다 빼고 나머지만 썼다. 침전에 참여하는 애들. 그래서 Ag 플러스 이온에다가 CO3 2가 마이너스 이온 반응해서 Ag2CO3가 만들어졌다. 이게 침전이 생성됐다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저 침전 반응식 쓰는데 이렇게 다 쓴 다음에 이렇게 쓰지는 않아요. 그렇게 해도 되긴 하지만 너무 오래 걸리잖아.
그죠? 그래서 그냥 침전되는 애가 누군지를 파악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이온들만 이렇게 식에 맞춰서 조정을 해주면 그게 알자이온 반응식이 되는 거야. 혹시 여기까지 한 거 중에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여기에서 이해 안 가는 거나 뭐 하는데 뭐 좀 이상하다. 천천히 하고 있으니까 없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산염기 중화 반응으로 이제 조금씩 간다. 여러분들 이게 줄거리가 어떻게 되냐면 전해질에 대한 얘기를 한번 쭉 하고 이온들을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산염기 중화 적정 이런 순서대로 가요. 그러면 산의 저산의 공통점이 뭘까? 이제 앞으로 HA 그러면 이건 산성 물질을 돼요. 그죠? 여기에서 이거의 공통점, 산의 공통점. 그 플러스 이온 내는 거. 무슨 플러스? H 플러스 이온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무슨 아까 개미산에서 뭐 신맛이 난다는 둥, 초산에서 신맛이 난다는 둥 이런 공통점. 근데 신맛이 안 나도 H 플러스 이온을 내면은 그건 산성이야. 그죠? HCl처럼. 그건 산성 물질들이에요. 그래서 물에서 사는 하이드로늄 이온, H 플러스 이온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수소 이온이라고 표현하는 거. 사실은 요 H 플러스 이온이라는 거는 약자로 쓴 거예요. 저거는. 사실은 약자로 쓴 거야. 그래서 뭘 약자로 썼냐면 원래 H2O에 H 플러스가 붙어가지고 H3O 플러스라고 하는 요런 이온이 생성됐는데 그거 매번 이렇게 쓰는 것도 번거로우니까 그냥 H 플러스 이온이라고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근데 하나 궁금한 거 질문. 얘가 어떻게 얘한테 붙었을까? 우리 전에 배웠어. 비공유 전자쌍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이 양쪽에 두 개가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애가 여기 턱 갔다가 붙어서 결합이 하나 생긴 거야. 그러면 전에 배운 거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기 없었던 애가 H하고 결합이 딱 하나 생기면서 원래는 H2O끼리 있었을 때는 결합각이 대략 얼마 정도 될까? 104.5도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수소가 결합을 하게 되면 그래서 H3O 플러스가 되면 얘는 결합각이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커진다고. 무슨 모양 같이 될까? 이런 거 배웠었는데. 그렇지. 비공유 전자쌍이 두 쌍 있었던 게 한 쌍만 남은 거예요. 요쪽에 한 쌍만 남고 나머지는 수소가 세 개가 붙어 있는 암모니아 같은 그런 구조처럼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우리 전에 배웠던 기하 구조가 배운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여기 어떻게 어디에 붙은 거지가 적용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지금 H 플러스 이온, 그 다음에 하이드로늄 이온이라고도 표현하는데 H 플러스 이온이 됐다. 이게 지금 수소 이온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들이 있었죠. 하이드로늄 이온을 생성을 하게 되는데 이러면 우리가 산성 물질들의 공통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염기성은 뭘까? 이거에 반대되는 거니까 OH기를 내야 돼. OH 마이너스 작용기를 내요. 자, 그러면 OH 마이너스 작용기를 내거나 아니면 이제 암모니아에서 암모니아 기체는 하나 특징, 물에 대단히 잘 녹아. 그래서 요게 물에 녹아가지고 암모늄 이온하고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 이온을 각각 내요. 그 염기성 전체가 된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산염기 중화 반응에서 요렇게 몇 가지 산성 물질하고 염기성 물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강한 염기성이고 또 이쪽으로 갈수록 강한 산성 물질이다. 자, 질문. 저 중에서 산성 물질 뭐뭐 있나 한 3개만 얘기해 주세요. 저기 보이는 거에서 산성 물질, 강한 산성 물질 3가지. 염산, 황산, 질산. 그래. 그러면 거기에 약한 산성 물질 3가지. 인산, 아세트산, 그래, 아질산. 근데 거기 그럼 그 중에서 비커가 A가 있고 B가 있는데 하나는 강산 넣고 하나는 약산 넣었어. 근데 전기 전도도 측정하면 제일 좋죠. 전기 전도도 측정을 할 수가 없어요. 없어서 기계가. 그래서 실험실에서 이렇게 뒤지다가 단 이제 몰롱도는 같다고 또 정의를 해야지. 그쵸? 뒤지다가 뭘 봤냐? 여러분들 금속을 봤어요. 금속 중에서도 소듐 금속도 있고 뭐 마그네슘 금속도 있고 그다음에 또 무슨 금속 할까? 뭐 금 있고 뭐 이랬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해서 이게 어느 쪽이 강산이다, 약산이다를 판단할까?
힌트는 얘네 다 공통점 금속이에요. 같은 질량 금속 어떤 거? 같은 질량의 금속을 넣는다. 왜 금속을 넣어요? 여기다가 금속이 어떻게 하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뜨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산화되는 거? 금속이 어떻게 산화되는가? 금속이 얘하고 반응해서 산화되면 어떻게 돼? 변해? 녹기만 해? 가스가 나와. 그렇지. 수소가스가 나와.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그런 거 배웠었어요. 금속과 산이 반응을 하면, 예를 들면 HCl이 반응하면, 뭐 MCl2라든지 뭐 MCl 해도 돼. 그리고 뭐가 나와? 수소 기체가 발생하는 걸 알 수 있어. 우리 전기전도도 측정해가지고, 아, 얘가 세다, 얘가 약하다, 잃어버리면 쉬운 걸 가지고, 없으니까 있는 애를 가지고, 아, 얘가 금속이라는 걸 알아야 돼. 얘가 더 세다는 걸 알아야 돼. 자, 이제 거기까지는 알았고요. 두 번째 단계로 가야 돼. 이 중에서 선택하라는 얘기죠. 금속을. 어떤 금속이 좋을까? 응? 나트륨? 마그네슘? 응? 또 금은 어때? 왜 금은 비싸서 그런가? 은이라고 바꿀까요? 구리. 그래, 구리로 바꿀까? 구리로 바꿨어. 자, 너무 비쌀 것 같아서. 셋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이거 실험을 하세요. 그럼 무슨 실험이 좋을까? 마그네슘? 응? 그러면 얘가 왜 안 되는지를 설명해 보세요. 소듐, 알칼리 금속. 반응성이 너무 커요. 그죠? 반응성이 너무 커. 그 다음에 얘는 적당해. 알루미늄이나 마그네슘은 이렇게 반응을 해가지고 산하고 반응해서 수소기체가 막 발생을 할 거예요. 그러면 약한 산 같은 경우에는 수소이온이 조금 들어있을 거고, 강한 산 같은 경우에는 수소이온이 많이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죠? 그러면 똑같은 금속을 집어넣었을 때 이쪽은 수소기체가 조금 발생하고 이쪽은 수소기체가 많이 발생할 거야. 그러니까 수소기체 발생하는 정도를 보고, 아, 얘는 원래 수소이온이 많이 들어있었구나. 그러니까 얘가 강산이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얘는 왜 안 될까요? 너무 반응성이 적어서 그 칼카나마 알라세니주납 그거 배웠나 모르겠어요. 금속의 이온화 경향이라든지 그 반응성 순서가 있어요. 근데 수소 다음에 구리, 금, 은, 백금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 뭐 귀금속이라고 하는 것들. 그러면 얘는 수소보다 반응성이 더 적은 애예요. 그러니까 이걸 집어넣어가지고 반응해서 수소기체를 막 발생하겠다. 이런 걸 얘가 얘한테 내가 감히 너가 감히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더 반응성이 적은 애예요. 얘는 오히려 전자를 막 빼앗아 가려고 하지 지가 녹아가지고 얘한테 수소한테 공급을 해주지를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겠죠. 그쵸? 실험을 설계할 때도 전에 내가 얘기했었지. 실험 설정 자체를 잘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이론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뭐 혹시 문항 중에서라도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강산인가를 저것들을 보여준 다음에 또는 강산, 약산인 어느 정도 섞어 놓고 나서 A에 해당되는 거, B에 해당되는 거를 실험 설계를 하세요.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면 돼. 그죠? 자, 그 다음에 일반적인 산염기에서 뭐 이렇게 각 질산들, 각 옥소, 이니온들, 뭐라고 되어 있는 거는 뭐예요? 뭐가 하나 부족한 것들. 그죠? 그러면 2개 부족한 것들. 그러니까 아황산, 황산, 아황산, 뭐 이렇게 되는 거 있지? 이런 것들 이제 부족하게 들어가 있다는 걸로 표현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성분산, 이거 뭐죠? HCl이나 HBr이나 HF 같은 것들, 염산, 브롬산, 불산이라고도 안 하고 또 이거 플로라 수소, 뭐 이렇게 얘기하죠. 불산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한국 말로 한자로 해가지고 이렇게 불산, 불소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죠?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이들 산염기 중화 반응은 침전 반응과 같이 이중 취환 반응이다. 무슨 말이죠? 복취환 반응한다. 같이 양쪽 화합물이 2개 다 반응을 해서 산염기, 염과 물을 생성을 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HBr하고 BaOH2가 중화 반응 어떻게 하는지 이 반응식 쓰는 거 이거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눈으로 보고 지금 하자. 앞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으니까. 이 식이 맞나요, 안 맞나요? 왜 안 맞지? 브롬 어디가 안 맞나요?
BaOH2가 돼야 되죠. 그죠? 얘는, 그러니까 BA가 하나가 몇 가야? BA 하나가. 플러스 2가죠. 그죠? 예, 얘는 하나가 마이너스 1가인데 두 개가 있으니까 요게 플러스 2가야. 요 발음이 누구랑 반응할 거예요? 브롬하고 반응할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브롬은 몇 가야, 산화수가? 마이너스 1가. 수소는 플러스 1가. 그래서 바륨하고 브롬하고 반응해서 BA, BR2가 될 거예요. 그럼 BR이 2가 필요해. 그럼 앞에 개수가 뭐가 들어가야 될까? 개수 2를 넣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개수를 맞춰주고 나면 이렇게 분자 반응식이 생성이 돼요. 그 다음에 요거 뭐야? HBr, BaOH2 요거 다 반응했더니 물 만들어지고 요거 AQ라고 표현했네. 아까랑 다른 게 뭐죠? 얘는 침전물이 아닌 거죠. 용해도 규칙을 사용해서 쓸 수 있다는 거는 이거는 해리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아까와 같은 고체 상태의 침전물이 생성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요것들을 이온 반응식으로 쓸 때 아까와 달리 아까는 얘가 그대로 있었는데 이거 다 해리 반응시켜가지고 해리 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해리 상태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H2O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얘가 막 물 자체가 플러스 이온, 마이너스 이온을 많이 내고 하는 애가 아니에요. 그냥 H2O 상태로 거의 다 있어. 비전해질처럼. 그치? 그러니까 그대로 H2O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야. H 플러스 OH 마이너스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우리가 그 반응에 참여한 애들. 무슨 반응에 참여한 애들일까? 여기서는. 그렇지. 중화 반응에 참여한 애예요. 그죠? 산과 염기가 만나서 만들어진 염과 물을 생성하는 중화 반응에 참여한 애들이야. 중화 반응에서 중요한 거는 H2O예요. 요거는 정말 초등학교 때도 나왔던 그 H2O, H2O잖아. 그죠? 걔가 만들어지려면 H 플러스 이온하고 OH 마이너스 이온 반응해서 H2O가 생성이 되는 요런 반응이 된다. 그래서 H2O만 이렇게 뽑아서 쓰면 요게 바로 알자 이온 반응식이 생성이 되는 거죠. NaOH하고 HF도 중화 반응을 할 수 있대요. 이거 쓸 수 있을까? 요거 자체가 뭐가 될까요? 더 반응을 시켜야 되나요? 이대로 끝나네. 그죠? 그럼 요 반응식 자체가 바로 뭐가 될까? 요게 이제 분자 반응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밑에다가, 뭘 써야 되죠? 이온 반응식 써볼까? 그럼 이온 반응식 쓰세요 하면은 어떻게 써야 돼? 요거 H 플러스 F 마이너스, 자, 요렇게. H 어디 갔어요? 분자 반응식으로 균형 있게 맞춰준 다음에 H2O를 쓰고 NAF 용해도 규칙에 적용이 되니까 H2O만 우리가 알자 이온 반응식으로 뽑아 쓸 거예요. 그러면 이온 반응식으로 쓸 때, 자, 아까랑 다른 거예요. 이거 하나 더 내용 더 들어가. 이온 반응식으로 쓸 때 강산과 그 다음에 가용성 이온 화합물들을 해리하는 식으로 나타낸다. 근데 여기는 아까 보통 우리가 쓰려면 H 플러스 F 마이너스 썼어야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NaOH만 표현해줬어. 왜? 강산, 약산. 그죠? 요 약산에 해당되는 거는 또는 약염기에 해당되는 거 이런 것들은 표현하지 않고 강산과 가용성 이온 화합물만 적어주자. 그러니까 이온 반응식 쓰는 게 지금 몇 단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다 해처 모여만 하지 말고 이런 규칙을 몇 가지 적용을 해서 써주자. 그럼 HF 쓰고 Na 플러스 OH 마이너스 그 다음에 Na 플러스 F 마이너스 그 다음에 H2O 이렇게 적어주자. 됐어. 이온 반응식.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알자 이온 반응식을 적어주는데 이 경우에는 HF하고 OH 마이너스가 반응해서 H2O가 만들어지고 왜냐하면 이렇게 서로 지워지는 이온들만 빼고 나머지를 쓴 게 알자 이온 반응식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HF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다음에 F- 있고 OH, H2 남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게 알자 이온 반응식이야. 그러면 앞에서 막 점수 주려고 나왔던 알자 이온 반응식이나 또 뭐 그런 침전 반응식 하고 그다음에 조금 한 단계 그것보다 난이도 높여서 쓰고 싶다 그러면 요런 내용으로 쓰세요라고 하겠죠. 방금 전에 나왔던 그 반응식을 완결되지 않은 반응식을 하나 준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알자 이온 반응식을 쓰세요라든지 분자 반응식을 또는 이온 반응식을 쓰세요라고 할 수 있어. 그럼 왜 요렇게 내용이 되는지를 지금 방금 전에 봤던 3번, 4번 이유를 가지고 봐야 돼.
됐죠?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제거하고 남아있는 이온 반응식들만 적어서 구경권 이온들은 제거하고 알짜 이온 반응식으로 쓰자. 이 내용이요. 그다음에 산화 한원만 하고 이제 끝나요. 자, 산화. 전자를 내주면 산화수가 감소했죠. 여기 마이너스가 있어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자를 다 잃어주면 산화. 거꾸로 반응이 요 상태에서 전자를 얻어서 산화수가 감소하게 되면 우리가 환원이라고 한다. 이게 전자를 내주거나 받느냐의 문제지 양이온 되느냐 음이온 되느냐의 문제로 산화 환원을 따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봐서 산화수가 어떻게 감소되고 증가하느냐만 가지고 확인을 하자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면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할 거는 이 산화 환원 가지고 실제로 적용을 해서 금속에 산화되고 환원되고의 전체 반응식을 맞추는 거를 뭐 중심으로 할 거예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네.